지금 보니까 어떻게 여기 살았는지 싶네요. 상해 생활이 3년 3개월 차인데 그동안 집을 6번을 바꿨어요. 진짜 그 기간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네. 방금 이제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뭐야, 제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상해 생활이 3년 3개월 차인데 그동안 집을 6번을 바꿨어요. 진짜 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다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얽힌 스토리도 좀 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집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원래는 좀 누워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요. 좀 예의를 그래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파에 앉게 됐어요. 잘했죠? 이제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 랑 두 번째 집까지는 제가 별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맥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따라라라. 진짜 너무 좋아. 역시 퇴근 후에는 맥주. 사진이 첫 번째 집 사진은 제 옛날 핸드폰에 있어요. 그 옛날 핸드폰이거든요. 여기에 얽힌 또 스토리가 있지. 제가 18년도 8월에 상해를 이제 왔었는데 그때 온 지 딱 정확히 기억해. 3일 만에 택시에서 제가 한국에서 새로 샀던 아이폰 X를 잃어버렸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중국 핸드폰 지점 가서 제일 싼 거 달라고 해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 사진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찾았어요. 진짜 첫 번째 집도 진짜 좋았어요. 이게 제 취업 영상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을 잡아서 왔어요, 상해에. 그 상해 인테리어 회사를 잡아서 왔었고 거기서는 어쨌든 한국 인재를 구하는 거였어가지고 한국인들한테 집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이게 딱 진짜 중국의 전형적인 방인데 엄청 큰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방 자체는 넓은데 그거를 큰 또 가구로 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어차피 화면 나가긴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창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이제 이런 창틀이 되게 넓은데 거기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맛도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산 거는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왜 3주밖에 안 되냐? 왜냐면 인테리어 회사가 사기였거든요. 사기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월급도 못 받고 이제 거기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당연히 이 집에서 쫓겨났죠. 그때 이제 생각하면 암울한데 제가 상해에 왔을 때는 이제 이 직장에서 돈을 당연히 한 달 뒤에 받을 줄 알고 딱 한 달치 생활비만 환전해 왔거든요. 100만 원. 그때 전 나름 넉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온 지 3일 만에 핸드폰 잃어버려서 20만 원 썼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분들이나 중국인 동료들이랑도 또 이렇게 같이 놀니까 또 돈을 쓰게 되고 뭐 이불 커버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구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이 회사에서 쫓겨날 때쯤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절대 제 자존심상 한국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호텔방을 잡자 해서 그 제일 싼 호텔 있죠. 막 하루에 거의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데를 일주일을 이제 계약을 일주일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면접 준비랑 회사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로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호텔에 생활을 하고 다행히 이제 면접 기회가 왔었고 그 면접도 이제 최종 학교까지 가게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없잖아요. 회사는 어떻게 있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이제 회사한테 좀 말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회사 쪽에서 그러면은 중국인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주는 기숙사가 있다. 그럼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당연히 오케이 막 하면서 이제 갔죠. 이제 거기 숙소를 배정 받았는데 중국인들 기숙사는 그 공장 쪽이었어요. 그쪽도 외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뭐지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웬걸 진짜 와 너무 약간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때부터 얘네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 기숙사 시설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런 데에 적응된 중국 친구들이 이 기숙사에는 자기도 못 살겠다 하고서 한 2, 3일 살고서 자기 집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딱 그 방에 들어갔는데 먼지구덩이가 엄청 이렇게 그게 청소를 안 하면 여러분 먼지구덩이가 먼지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 큰 먼지 덩어리가 진짜 뻥치고 이따만한 것들이 뭐 엄청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화장실은 그나마 이제 2인실인데 단독으로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이 하나 있고 침대가 2개 있고 그냥 옷장이 하나 있고 서랍이 있어요. 근데 다 너무 이제 낡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가 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고 아무튼 어쨌든 현실에 빨리 돌아왔죠. 그래서 그래 이곳은 내가 살 곳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체면을 걸고 이제 화장실도 막 봤는데 화장실에 제가 살면서 그때 바퀴벌레 처음 봤거든요. 조그만 게 아니라 진짜 이 왕따시만한 게 막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지 했는데 그게 또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가 제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갔어.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바퀴벌레 약을 구하는데 약을 또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때려잡자. 그리고 먼지구덩이도 어떻게 쓸어야 되니까 빗자루를 샀어요. 사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바퀴벌레가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죽여야 내가 이 방에서 잘 수가 있잖아. 그 큰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방에서 제가 어떻게 잘 들고 막 내가 뭐 이러고만 있으니까 기숙사가 또 방음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애들 퇴근 시간이었나 봐.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내 방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인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막 벌레 있다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에 다행히 그 우리 같은 층에 사는 동료 중국인이 잡아줬어요. 진짜 말이 아니었지 첫날부터. 그리고 와 진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기숙사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원래 지어진 데고 그거를 그냥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복지 형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개조를 한 거예요. 약간 주거지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일단 건물 자체가 습하고 어둡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천장을 하얀 페인트를 바르잖아요. 근데 곰팡이가 진짜 잘 쓸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곰팡이 위에 페인트 칠을 해도 바로 며칠 뒤에 곰팡이가 생기고 이랬어. 근데 이제 위에 이렇게 딱 자려고 침대에 딱 누우면 어쨌든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천장이 진짜 도트무늬 곰팡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도 얼마나 이게 견디기 힘들면은 바로 진짜 며칠만 살고 집을 구해서 나가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11개월을 살았어요. 우선은 여기도 감사하게 받았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어쨌든 저한테 살 곳이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저는 우선 그 안정기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일단은 여기서 잠깐 버티면서 그런 다른 방도를 찾자 이러한 심경이었죠. 이런 데 살았다.
또 하나, 사실 저희 한국은 음식물이랑 그런 일반 쓰레기들을 이미 예전부터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 특히 상해도 별로 안 됐어요. 제가 기숙사를 사는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상해에서도 이제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구별하자.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각 기업 건물도 그렇고 다 이제 쓰레기 분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기 때 기숙사도 했는데 개뿔 기숙사는 안 지켰어요. 진짜 여기도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찍어놓은 건데 뭐 음식물 쓰레기고 일반 쓰레기고 분류도 안 돼 있고 진짜 앞에 이렇게 여기를 이제 매일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입구니까 기숙사. 근데 이 쓰레기를 매일 보면서 다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기숙사 자체가 경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숙사가 입구는 그냥 항상 열어놓거든요. 이 공장 쪽에 유기견이랑 유기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유기견이랑 유기묘가 우리 기숙사 복도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도 보면은 복도 한 층에 세탁기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층에 한 20-30명 정도가 사는데 그 세탁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쟁탈전인 거야. 매일매일 저녁에. 그래서 어쨌든 그 빨랫감을 그게 이제 제가 세탁을 하러 가든지 세탁물을 찾으러 가든지 할 거면은 기숙사 문을 열고 닫고 가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나는 세탁물만 갖다 놓으러 가는 거니까 하고서 이제 문을 잠깐 열어놓으면은 그 사이에 진짜 유기묘가 되게 빠르거든요. 고양이들이 막 기숙사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 고양이를 쫓아내는 것도 하루 일과였어. 진짜 복도도 너무 더럽고 복도에 뭐 핏자국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검정 자국들 이런 것도 있고 그 춥고 그리고 여기가 주택용이 아니고 원래 공장이다 보니까 전기세도 되게 비쌌어요. 일단 한마디로 열악했다. 그렇고요. 이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던 시점에 또 자꾸 이제 제 룸메도 중국인 친구였거든요.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였는데 그 동료는 또 말없이 자기 중국 친구를 자꾸 기숙사에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좋지도 않은데. 아까 말했듯이 침대 딸랑 2개잖아요. 이게 뭐 파티션으로 나눠진 공간도 없고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저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씩 이제 자고 이제 그런 생활도 지치고 내 집도 아니고 그냥 내 공간 나의 온전한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떠날 때다. 이렇게 해서 그때 집을 구하기 시작했죠. 다른 내가 친구들한테 집을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 한국인이 많이 사는 그쪽 동네에 찾아봐라 이런 걸 많이 추천도 해줬고 그래 그러면 나도 일단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쪽이 이제 그쪽에 가서 한번 집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홍첸루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 예산은 한 3,000위안 정도였어요. 맥시멈으로 한 60만 원 정도까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제 같이 중개인이랑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여기도 진짜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입구부터가 너무 싫어. 입구가 무슨 감옥 들어가는 것처럼 초록색깔 쇠창살 같이 막 돼 있어요. 가구들도 너무 낡았고 와 진짜 여기서 저한테 보여준 방이 이게 65만 원짜리 방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곰팡이가 또 있어요. 기숙사랑 다를 게 없어. 이럴 거면은 기숙사 살지 여기 왜 살아. 그리고 부엌도 이거는 진짜 누가 한 5년은 안 쓴 것 같은 부엌인 거예요. 이건 진짜 그 막 화장실 문도 여기에 또 새창살이 있어. 전 이 새창살이 너무 싫어요. 왜 이걸로 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데를 내가 이 돈을 주고 살 바에는 그냥 기숙사 살지 여기 왜 살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집만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 예산이 부끄러워하다는 얘기였겠지. 물론 이제 이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도 별로 없어요. 제 예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인이 제 표정이 점점 썩어가는 거를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 집은 비싸긴 한데 이 집도 보여줄게 하고서 보여줬어요. 이게 80에서 9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갔어요. 일단 갔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없죠.
근데 6층인 거예요. 7층이었나 6층이었나. 그래서 일단 거기 올라가는 것부터가 너무 지쳤어. 막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앞에 보였던 곳보다는 인테리어가 훌륭했어요. 근데 이런 집이 왜 8, 90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칭푸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뒤쪽에 있는 시골 동네예요. 근데 그쪽이 어쨌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출퇴근하기에는 되게 괜찮대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근데 그쪽 동네가 아무래도 이제 막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단지들이 다 새 거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없겠죠. 그 기숙사 생활에 질린 것 자체가 깨끗한 환경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다고 하는 그쪽 동네를 봐야겠다 하고서 칭푸 쪽을 보게 됐죠. 리엔지아라는 어플 말고 쯔루라고 있어요. 쯔루라는 어플은 2030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들을 자기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동네나 아니면 뭐 여러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이제 자기들이 방을 사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안 된 방이나 완전 너무 오래된 방. 그래서 그런 방들을 다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그 방을 이제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통일되게 꾸며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쉐어하우스 형태로 세를 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더 싸게 하려고 했었고 싸게 하려면은 혼자 사는 집은 못 구하고 결국엔 쉐어하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땐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친구들이랑 살면은 좀 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그때 요구사항은 그냥 나의 공간 하나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구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로 구하게 된 집은 일단은 인테리어나 그 아파트 단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 아파트가 아마 그때 기준으로 지어진 지 약 3, 4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였고 심지어 이제 제가 그때 봤던 집은 인테리어를 막 새로 한 집이어서 그 전에 아무도 안 산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내가 원하던 딱 집, 그냥 나의 단독 공간도 크게 있고 그 인테리어 자체도 새거고 아파트 단지도 안전하고 이를 바로 그 당일날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 쯔루의 단점은 그게 쉐어하우스 형태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이제 여자, 남자가 섞여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쉐어하우스에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그쪽 플랫폼에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게 이제 다른 성별의 사람과 같이 이 집을 공유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그런 주방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 어쨌든 공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다 이제 두 개 방이 남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여자들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1년 동안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살았어요. 제 예전 브이로그들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 목소리가 나오거나 좀 이제 중간중간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랑 세 번째 집을 열심히 살았죠. 네 번째 집은 이거는 이제 제 같이 회사를 다니는 소영이라는 한국인 동료가 있어요. 친해진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도 칭푸에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물론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그냥 칭푸라는 그 지역 같이 거의 매주마다 시내에 나가서 논 거예요. 근데 그 시내를 나가려면 어쨌든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택시를 매일 이제 같이 타고 그런 식으로 매주 시내를 나가니까 이제 우리 둘이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택시비도 아깝고 그냥 이렇게 시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할 거면 우리 같이 시내를 사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당연히 상의하면 사실 시내 라이프잖아요. 난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구한 거다 보니까 집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영이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파견을 나온 형식이다 보니까 집 지원이 있었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게 저한테 그러면은 집 지원은 집 지원대로 받고 우리 둘이 더 또 돈을 합쳐서 시내 집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러고서 이제 같이 집을 구하게 됐죠. 일단은 위치가 좋으니까 그 상해 집값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게 거의 막 7,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여가지고 막 엘리베이터도 너덜너덜하고 복도 자체도 무슨 막 홍콩 영화에 귀신 영화에 나온 것 같이 생긴 집이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만 보다가 이제 그런 집들을 막 여러 개를 엄청 봤어요. 이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일단은 저희는 그때는 좀 더 상해 물가를 모르기도 하고 포기를 않고 계속 봤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마음에 꼭 맞는 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이제 그 찡안스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인 집이었는데 그쪽 집을 딱 봤는데 뭔가 소영이랑 나랑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곳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었어. 그래서 이제 소영이 덕분에 이제 그쪽에서도 살게 됐죠. 저희가 이제 그때 구한 집이 진짜 너무 중심지였거든요. 완전 이제 찡안스랑도 자전거 10분 거리고 뭐 난징시루라든지 뭐 파운드 158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탄이라든지 그런 거리들이 막 자전거 20분 아니면 택시로 15분, 20분 거리면 다 있는 거예요. 이랑 진짜 매주 나가 놀았죠. 매주가 뭐야, 매일 나가 놀았죠. 퇴근만 하면은 아주 새로운 막 제2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1년간 미친 듯이 그렇게 너무 상해 라이프를 그때가 제일 즐겼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진정한 상해. 올해가 됐죠. 그래서 올해 7월 말쯤에 방을 이제 옮겼어야 됐어요. 일단 재계약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올해는 많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상해 집값이 덩달아 오른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제 올해부터 좀 돈을 모아볼 심산이어서 예산을 더 줄이려고 했거든요. 원래 기존에 지금 하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요구사항에 맞는 집이 단 1도 없는 거야. 푸동을 갈까? 이랬어요. 직장이 저쪽에 있는데 저기에 있는 집을 가겠다고.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지역을 이렇게 고려를 하다가 차라리 다시 칭푸를 돌아가는 게 어때? 이렇게 또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랑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되게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현실과 나름 타협을 한 거죠. 그때는 집을 되게 쉽게 구했어요. 일단은 서로 이제 경험이 좀 있기도 하고 칭푸는 그리고 일단 집이 다 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지불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선 안에서 다 인테리어도 괜찮고 단지 서비스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끌리고 말고의 차이인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이 칭푸 집을 하루에 한 7개 정도 봤거든요. 그날 바로 정했어요. 그날 우리가 들어갈 집을 바로 정했고 계약 조건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5번째 집을 구하게 됐죠, 칭푸에. 어쨌든 하도 많이 놀아서 이제 노는 거에 되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골에 돌아간 컨셉으로 운동이랑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자 해서 이제 거기 이사 간 후에 진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저희 내면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죠. 무조건 이제 계약 단계에서는 그 집주인이랑 이제 저는 세입자잖아요. 그 둘이 꼭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소영이랑 같이 사는 집 구할 때는 리엔지아로 또 구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리엔지아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집주인이랑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이제 대화 같은 거 나누고 계약 기간 같은 거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혹시 추가할 내용 없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그날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영이랑 오순도순 거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소영이가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이제 소영이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나랑 같이 살았던 룸메인데. 근데 진짜 슬픔도 한 10초? 저는 딱 이제 머릿속에 그럼 또 이제 집 구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다시 구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좀 돌아보니까 딱 그때가 소영이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가 제가 상해생활 3년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도 상해에서 혼자 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나도 그래도 한 3년, 4년 뒤쯤에는 결혼을 할 거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약간 이제 혼자 살면서 컨텐츠도 좀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약간 저랑 대화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혼자 살면서 약간 나의 내실을 다져야겠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 막 계속 들었어. 다시 칭포 쪽을 보는데 칭포에서도 이제 좀 더 먼 곳 이렇게 해서 이쪽을 찾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을 구할 때도 그냥 하루 만에 몰아서 한 8개 방을 봤어요. 다행히 진짜 딱 제가 그때 집을 본 날에 정말 괜찮고 적당한 집이 눈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컨텐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데 깨끗한 집을 갖고 싶은 거면은 사실 이게 일단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는. 오히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잖아요. 나는 먼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집을 결정하는 데는 또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도 그 당일에 본 날 바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산지 일주일이 돼가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룸투어도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상해에서 3년을 좀 넘게 살았지만 그 중에서 60~70%의 시간은 상해 중심지도 아닌 이런 외곽 쪽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 산시얼이 봤어요? 겨우설은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거기에서 왕만리라는 캐릭터가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 캐릭터 자체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저는 비싸거든요. 6,000위안이면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와이탄 쪽에 사는 거를 이제 상해에서 자기가 산다는 그 느낌을 그 와이탄 쪽의 집에서 받잖아요. 그런 월세를 거의 자기 월급의 40~50%를 월급 그 집세로 내면서, 근데 그게 사실 상해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의 현실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상해 라이프도 느끼지만 그러면서 현타도 오고, 결국에는 그 친구도 집값이 하도 팍 오르니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여러분 너무 졸려요. 퇴근하고 콘텐츠 찍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니. 그래도 오랜만에 떠들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멋있고 너무 재밌는 삶 같지만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은 더 녹록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제가 그 목표로 했던 뭐 컨텐츠 열심히 제작하기나 여러 가지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거, 그런 거를 중점으로 좀 시골 생활을 타이트하게 살아볼 예정이랍니다. 시골이라고 바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씻기 귀찮은데. 对你下定决心，要慢慢靠近你，走进你的心。